직원을 거의 한 8분 정도 채용을 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 말로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세무 조정 수수료 다 합쳐서 2억 넘게 이렇게 집에 가져가시죠. 세무사업을 해보겠다, 세무사 자격증을 사실 취득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관심사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떤 전문 자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개인적인 편차가 좀 크긴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형태로 이 세무사 자격증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커리어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처음에 이제 세무법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런 법인에 근무하는 형태라든지,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일반 기업으로 또 옮겨서 일반 기업의 세무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저처럼 이제 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나와서 개업을 한다든지, 그 이제 경우마다 좀 편차가 많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액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조심스럽고, 제가 다 아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레인지가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저 때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세무법인에 입사를 했을 때만 해도 초봉이 3,500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처우가 예전보다는 좀 나아져서 4,000에서 5,000 정도 수준은 초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무법인이나 아니면 조금 큰 회계법인에서 소속 세무사로 근무를 했을 때 업력이나 연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1억까지는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 이상 물론 받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영업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이상을 이렇게 받으시기에는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회사가 어디냐, 얼마나 규모가 크고 내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직급이 무엇이냐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일반 그냥 아무 자격 취득하지 않고 근무를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뭔가 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처우 측면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업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개업 업력이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주변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개업 세무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분야는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더 이걸 크게 하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직원도 더 많이 뽑지 않고 해보겠다라고 하면 직원 수라든지 업체 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부대 비용 다 빼고 나서도 1년에 1억 이상, 많이 하시는 분은 2억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천차만별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수입 측면에서도 내가 이 돈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라는 그런 후회는 하신 분 많이 못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최저임금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기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워낙 이제 시장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전산화, 자동화가 잘 되면서 스마트하신 납세자분들은 굳이 세무사 사무실이라든지 이용하지 않으시고 간단한 세무신고는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반드시 고부가 가치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이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컨셉들이 조금씩 다르고,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전문 분야이냐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기장만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예를 들어 세무사가 하는 영역이 반드시 기장과 세무 신고뿐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용역, 가치평가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불복 청구라고 해서 내가 과다하게 낸 세금을 좀 돌려달라, 그럼 그 돌아온 세금의 몇 퍼센트 이렇게 수수료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간혹가다 세무조사라든지 그런 걸 대응을 하면서 큰 수익을 얻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분들 소득을 정확히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해도 직원을 거의 한 8분 정도 채용을 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 말로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세무 조정 수수료 다 합쳐서 2억 넘게 이렇게 집에 가져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케이스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단칼 무조건 어느 상황이면 맡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분들은 기준이 이 수입 금액, 본인이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서 기장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7,500만 원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셨으면 복식부기 의무자다라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복식부기가 아닌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 중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해서 기장 의무를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장을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산세 이외에도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추계라고 해서 경비율이라는 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이게 과연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기장을 하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인지, 이런 거는 실제로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복식부기 의무자 분들은 현실적으로 기장을 직접 하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닌 이제 소규모 사업자 분들 중에서도 당해년도는 한 7,500만 원, 그리고 직전 연도에는 3,600만 원 정도 그 수입 금액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업종별로 좀 다르지만 다른 경비 다 제외하고 그냥 경비율, 예를 들어 경비율이 40%다. 그럼 내가 1억을 벌었으면 4천만 원은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6천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그런 단순 경비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홈택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직접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세무사분들이 계시거나 하시면,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시고 내가 단순 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기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아니면 그런 판단도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서 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장이라는 거는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이제 장부에 옮겨 적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기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회계적인 영역이긴 한데 차변, 대변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이라는 매출을 일으켜서 현금이 10,000원 들어왔다. 그럼 차변에 10,000원, 대변에 매출 10,000원. 이런 식으로 차대변을 구분을 해서 적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복식부기를 해서 완성한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런 일련의 업무를, 그 전까지 재무제표를 만드는 업무까지를 기장이라고 합니다.